오늘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시리즈 전체의 거의 핵심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자비로운 조한씨입니다. 네, 잘하는 게 없어도 잘만 먹고 사는 방법. 네, 벌써 그 시리즈의 3번째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관심과 공감을 표현해 주셔서 만드는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이 영상은 자비로운 조한씨에서 준비한 시리즈 영상이고요. 잘하는 건 없지만 잘만 먹고 산다 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물의 지금 3번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고요. 이 시리즈물은 책 한 권을 저희가 같이 가이드 삼아서 보고 있거든요. 짠! 바로 이 책이에요. 에밀리 와프닉이라는 저자가 쓴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룰 건지 다뤘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먼저 사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올라풀인지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쵸? 10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그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올라풀임을 좀 검증을 해봤고요. 올라풀들이 사회에 나와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생산성이 낮아지는 공동적인 문제, 그 문제의 원인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올라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든 것이 되는 법의 저자가 책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장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장점을 우리는 어떻게 발판 삼아서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되는 법 에밀리 와프닉은 올라풀의 공통적인 능력을 5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고도의 융합력. 2. 높은 습득력. 3. 적응력. 4. 드로잉 능력. 5. 커넥팅 능력. 화면에서 보신 5가지 능력, 책에서 언급한 5가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올라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저자가 말한 5가지 능력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5가지 능력의 중심에는 하나의 단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눈치채셨나요? 첫 시간에도 나왔는데 호기심입니다. 올라풀은 호기심이라는 단어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호기심이라는 것은 올라풀이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없는 올라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죽이고 사는 올라풀도 굉장히 괴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풀은 이 호기심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난관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아왔던 어떤 방식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수많은 사회가 이런 호기심을 죽이고 지금 올라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기에는 호기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내면서 사회에서 존재감 있는 사회인으로서 설 수가 있어요. 아, 내 장점은 뭐지? 아, 내 단점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장점이나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강점. 누군가가 나를 선택을 할 때
조직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선택을 할 때,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장점이나 단점을 보고 선택을 하지 않아요. 뭘 보고 선택하느냐? 강점을 보고 선택을 해요. 저 강점이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에 득이 되겠는가,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득이 되겠는가, 이걸 판단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점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과 강점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장점과 단점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장점만 아시면 단점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장점은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나한테 좀 득이 되는 게 많은 나의 특징을 장점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잘 웃는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한테 호감을 갖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단점은 장점의 반대겠죠.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으로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특징.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감정이었어요. 감정이 고저가 막 이렇게 막 웨이브를 타거든요. 그게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리스크였고, 그래서 나는 뭔가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감정 때문에 갖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타고난 걸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타고난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웨이브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점, 단점을 알고 났으면 이제 강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강점은 뭐냐? 강점은 무대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굉장히 감정의 웨이브를 많이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특히 제가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제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할 때 제 막 굴곡인 이 감정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어려워했고 제 감정이 막 올락날락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제가 강점으로 쓰인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바로 글을 쓸 때. 이런 거예요, 강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어떠한 특징 하나가 어떤 특별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무기가 되어주는 거. 그게 강점이거든요. 그럼 비즈니스나 회사나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이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해요. 장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점을 알아야죠. 그리고 강점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되거든요. 무기가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올라풀들을 위한, 스페셜리스트들을 위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세상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 스페셜리스트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올라풀들을 위한 전략은 좀 달라요. 이거는 성인이나 아니면 청소년 아이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전략은 이래요. 올라풀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걸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호기심이 많은 나의 모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이걸 인정하자.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것들을 다 해보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걸 먼저 인정하자가 1번. 그러면 나는 내가 올라프림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올라프림을 인정했으면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 뭘 알아내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알아내는 거죠.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내 인생의 장점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단점으로 쓰이는 것도 있겠죠. 굳이 장점, 단점을 나누시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냥 다 쓰세요. 저는 그렇게 쓰니까 A4가 한 장이 넘어가고 두 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청소년들을 코칭할 때도 똑같았어요. 다 써봐라 그러면은 한 장, 두 장이 넘어가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장점, 단점 나누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단계. 3단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지금 내가 올라가 있는 스테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기획자다. 나는 디자이너다. 나는 전업주부다. 나는 개발자다. 나는 스타트업 대표다.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스테이지. 그 스테이지 위에 강점으로 쓸 수 있는 나의 특징을 뽑아오세요. 어떤 게 강점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나는 스테이지를 새롭게 선택할 지금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풀 안에서 가장 뾰족하게 드러나는 애를 골라요. 그래서 얘한테 맞는 스테이지를 찾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시리즈 전체의 거의 핵심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1번, 나는 올라프리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자, 인정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2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타고난 역량, 길러진 역량, 호기심에 의한 역량, 이 역량 세 가지를 풀로 내가 만들어 보는 거. 포스트잇으로 적으셔서 쫙 붙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풀로 만들어 보시는 거. 그 중에서 내가 새로운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시점이면 가장 뾰족한 특징을 골라서 얘한테 유리한 스테이지를 고르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스테이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면 그 스테이지에 가장 유효할 만한 나의 특징을 뽑으셔서 그걸 뾰족하게 다듬으시고,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열려요.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많다라는 사실, 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바꾸지 않으셔도요. 너무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충분히 스스로의 모습을 고민해 보시고 그 모습에 어울리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에다가 여러분을 맞추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놔두어도 쓰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못 찾으셔서 그러신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다시 으쌰으쌰해서 다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조한 씨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